해볼 이야기는 작가들의 연재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가들마다 연재 유형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게 노력의 문제다, 뭐 이거는 뭐 성실함의 문제다, 그 다음에 요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이건 대부분 재능의 영역이고요. 대부분 재능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넘어가야 되는 게,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오늘 연재 유형을 보고 나는 저런 유형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나는 그 비축형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도 못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못 바꿀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요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마저 좀 나눠보면은 일반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형이 제일 많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제 연재일 기준은 주 5에서 주 7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비축을 말아봤자 하루에서 3편 정도, 없다면 라이브. 보통 없다면 라이브를 많이 써요. 보통 라이브를 많이 하죠. 예,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연재를 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만큼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루에 5,500자, 5,000자에서 5,500, 6,000자 정도. 이제 드리는 시간은, 이거는 제가 이걸 좀 여러 작가들 만나면서 이제 좀 물어본 건데, 대부분이 거의 3시간에서 6시간. 근데 이게 사실은 6시간 걸려요. 왜냐면은 중간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짓이라고 해도 그냥 글을 안 쓰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에서 막혀서, 그러니까 쓰다가 좀 막혀서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하는 시간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논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웃긴 게, 눈으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머리로는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 소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변명처럼 들리죠? 이게 변명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사실 진짜 이래요. 그리고 표현력 같은 경우에 잘 안 찾아져. 잘 안 떠올라.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본다고 막 이것저것 보고 막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뭐 유의어 사전 이런 거 많이 보죠. 유의어 사전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고,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정말 막힘없이 쓰면 한 3시간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적으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일반형이에요. 그리고 이거 주의할 거, 한 작품. 작품 하나 연재. 혹은 준비 중.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정말 많은 분포에 속하는 작가들의 형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축형이 있습니다. 아니, 형, 아까 전에 여기서 뭐 비축을 1에서 3편 정도 한다며요. 비축형은요, 비축이 15편에서 20편이 넘어요. 이 인간들을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마.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비축이 엄청나게 많아요. 비축이 엄청나게 많은데 연재 자체는 하루 한 편을 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노벨피아나 문피아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시리즈나 아니면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연참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연참이 늘어나는 연참을 하면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2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이 상식적으로 2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말 내가 2편씩 남들 1편씩 연재할 때 2편씩 연재하면 매출이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비축을 쌓고 1편씩 던지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만약 이럴 때는 비축을 쓰는 게 낫죠. 중간에 만약 루즈한 타임이 있어, 루즈한 파트가 있어, 그러면 연참으로 좀 거기를 당기는 거야. 요 정도가 장점이 있는데, 요거는 요 비축형은요 심한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진짜 극도로 심해진 케이스가 있거든요. 뭐야 연재 중인 작품의 완결과 신작 런칭이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연재 중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이미 100일 전에 다 쓴 거야. 그래서 다음 작품을 쓰는 거예요. 작품을 쓰고 있었던 거야.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런 작가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생각한 것보다 꽤 많아요. 생각한 것보다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필명이나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실제 가능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댓글을 잘 안 보더라. 댓글을 뭐 봐서 뭐 하겠어. 야 최신화 댓글 봐봤자 내가 비축이 30편이 넘는데 뭘 그거 봐서 내가 어쩌겠냐. 그거 고칠 거야 다시 가서? 왜 댓글 잘 안 봐요? 요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약간 개샹 마이웨이라고 하죠. 마이웨이 스타일. 요런 스타일이 있고요. 자, 세 번째 가장 드문 케이스예요. 가장 드문 케이스인데 다작형입니다. 가장 드문 케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필명이 다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필명으로 잘 안 써요. 물론 다작을 쓰시는 분 중에 같은 필명으로 다작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필명으로 쓰는 사람보다 다른 필명으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다작을 하는 경우 이게 아무리 그래도 다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주인공 성격이라든지 에피소드 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필명을 바꾸잖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정말 놀랍고 신비할 정도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필명을 바꾸는 거야. 이거가 들킬 정도로 필체가 특별한 사람은, 이게 웃긴 게 들킬 정도로 필체가 독특해도 어지간하면 안 걸려요. 이거 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없어,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 읽고 있는데 같은 작가일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걸린다. 뭐 요런 게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이게 되게 독특한데, 진짜 신기하잖아.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할까 되게 궁금한 부분에서 저도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같은 작품 2편은 못 써요. 근데 다른 작품 1편씩은 써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둘 다 두 편을 쓰는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둘 다 두 편을 쓰는 건데 이게 하루에 같은 작품 두 편 쓰는 거랑 다른 작품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쓰는 거랑은 달라요. 이게 진짜 이거는 나도 이건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도 이해를 못 해요. 나도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이러신 분들이 실제로 좀 주변에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안 꼬인대요. 몰라, 안 꼬이나봐. 아, 그니까 그건 있어. 주인공 이름 헷갈리는 거 이런 거는 있는데 그냥 오히려 같은 작품 쓰는 것보다는 다른 작품을 쓰는 게 뭔가 좀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술자리에서 그냥 1차에서 술을 계속 퍼마시면 이 좀 덜 마시는데 이 괜히 2차 가면 더 마시게 되는 이 새로운 술집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 갈증, 이런 느낌인가? 나도 이거는 솔직히 공감을 못하겠어가지고 좀 뭐 이렇게 비유밖에 못하겠지만 아마 작품 분위기가 다르거나 그래도 작품 스토리가 다르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3개의 유형이 제일 많고요. 뭐 제일 많다고 해도 일반형이 제일 많죠. 근데 요 두 부류는 꽤 유의미하게 많아요. 꽤 유의미하게 많고 그다음에 마지막 히든이 있습니다. 네 번째 휴재형 휴재형 작가가 있거든요. 안 써! 이 인간. 이상한. 이 새끼 글 안 쓰는데? 아니, 뭐, 2주에 한 편 써. 2주에 한 편 써. 휴재형 작가가 하나 있거든요? 아니, 2주에 한 편 쓰고, 뭐, 저기 있다가, 한 2, 3주마다 한 편씩 써. 요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분들은, 작품이 좀, 작품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들이 주로 이러거나 아니면은 뭐 막말로 말해서 전혀 돈이 궁하지 않은 사람들. 나는 뭐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돈 같은 거 뭐 이미 충분히 벌었다. 이런 사람들 근데 많이 없어. 사실 되게 신기한 게 애가 되게 이게 이런데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돈이 궁한 사람이 거의 더 그래. 더 휴재를 많이 해. 이게 진짜 아니 난 신기하지. 주변에 꽤 많습니다. 대부분 돈이 궁한 사람들이 더 휴재를 많이 하고요. 대부분 다 힘들어하고 대부분 다 고통받지만 정작 글이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이 휴재형 작가 마지막으로 휴재형 작가라는 파트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세상에는 여러 연재 유형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진 않아요.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오답은 하나 있습니다. 굳이 말은 안 할게요. 여기 중에서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은 없는데 오답이 하나 있어. 오답이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거는 굳이 말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앞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저분들은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서 저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비축형, 그러니까 비축형이랑 그 다음에 이 다작형 있잖아요. 이거가 노력으로만은 되지 않아요.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축형으로 살고 다작형으로 사는 거는요, 할만해서예요. 그냥 자기는 글을 좀 빨리 쓰고 자기는 글을 여러 개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냥 할만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 살과 뼈를 분리하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글을 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할만해서 해요. 그냥 할만해서 합니다. 진짜 팩트예요. 안 할만하면
보통은 저렇게까지는 안 해요. 보통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해, 나는 이거 좀 저거 보니까 좀 자극을 받았어, 나는 더 글을 써야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안 됩니다. 대부분 바뀌지 않아요. 이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능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일반형만 되면 돼요. 정답이 있진 않아요. 정답이 없어요. 요것만 하루에 한 작품만 그냥 잘 쓰셔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다만 요것만 되지 맙시다. 요것만 피하면서 열심히 글 쓰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